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북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퇴근길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구름이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30mm로 양도 제법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지역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바람으로 낮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14도에서 15도로 부쩍 쌀쌀하겠습니다. 이 비 때문에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져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4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가 되면서 비가 오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내일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에도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민들은 수많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달려갔지만 변한 건 없다면서 앞으로 해결책이 없으면 오지 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취임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지열발전소 현장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넥스지오 엔지니어들이 매뉴얼만 지켰어도 포항 지진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보고를 듣고 재난주간 장관으로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방문한 흥해체육관. 주민들은 촉발 지진으로 밝혀진 지 한 달이 넘도록 변별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장사 안 되고 정말 쌀 사 먹을 돈도 융통이 안 되고 이제는 정말 본신 자살을 해야 되나, 시청에 띠 메고 가서 항의를 해야 되나, 서울로 올라가야 되나. 최근 여야 대표가 다녀갔지만 서울에 가면 정쟁에만 몰두한 채 포항 이재민을 잊어버렸다며 특히 국회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국회에서는 사업 네 자리 사업을 하고.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못 간다며 10여 분 동안 항의를 받았고 포항시장의 사과로 울분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지자체장으로서 즉각 시원한 그걸 못 해드려서 정말 죄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각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포항경제 재건을 위한 특단의 예산 지원 등 다양한 건의가 본물을 이루었습니다. 진영 장관은 주민 의견을 경청한 뒤 당장 대책을 내놓을 수 없어 답답하지만 진정성 있는 해법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제가 지금 어떻게 이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믿고 1년 반을 기다렸지만 허리를 구부려야 들어가는 텐트 생활을 아직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성건성 인사칠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인내심은 임계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부 추경안에 포항지진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경북도 요청안에 비해 아쉬움이 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지원 등에 600억 원이 편성되고 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 보조율 인상 등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전향적 자세로 임해 지진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주 두류공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가 소각량 증설 논란 속에 2차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 악화를 이유로 반발했고
업체는 당초대로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양강읍 두류공단 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소각장 증설을 위해 개최한 2차 주민 공청회. 공청회 시작부터 소각장 증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주민들은 이미 들어선 소각장으로 인해 냄새는 물론 각종 환경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루공단에서 일을 하고 점심시간 났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밥을 먹을 수 없어서. 국내 의료 폐기물을 주로 소각하는 이 업체가 허가받은 하루 폐기물 처리 규모는 96톤. 이번에 30톤의 처리 용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소각량도 실제 허가량보다 30%를 초과해 100여 톤에 이른다며 소각장 증설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증설이 만약에 허용이 되면 실제 가능한 것은 155톤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 작은 동네를 의료 폐기물 소각장으로 특화시켜 나가는. 환경 영향평가 초안 작성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고 환경 피해 예측 결과도 상식밖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또 설명회를 인근 주민들만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부실한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고. 경주시도 주민들의 환경권 악화가 우려된다며 추가 증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민 반발 속에 해당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인증 등을 거쳐 인허가 절차에 나설 예정이어서 소각장 추가 증설을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6조 142억 원, 영업이익 1조 2029억 원으로 순이익 7,78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부문에서는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글로벌 인프라 부문 등 무역 에너지 사업의 호조로 7분기 연속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7.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돼 원가 절감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 재무 건전성 확보 등 수익 창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 축구종합센터 경주시 후보지인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 내용은 교통과 주요 지점 접근성을 비롯해 부지 규모의 적정성과 지형, 인허가와 비용, 지원 내용 등입니다. 협회는 2차 심사를 통과한 경주시 등 8개 지자체에 대한 실사를 거쳐 다음 달 우선협상 대상지 3곳을 선정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가 봄 여행 주간인데요. 다양한 축제와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경북에서는 문경 찻사발 축제를 시작으로 10여 개 축제가 연이어 개막하고 전통마을로의 여행도 마련돼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문경 찻사발 축제가 여행 주간에 문을 엽니다. 대한민국 3대 축제의 명성에 걸맞게 역대 최다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킬링 콘텐츠도 늘었습니다. 도자기 제작의 전 과정을 관광객이 체험하는 사기장의 하루에 문화재급 명장들이 직접 시연하는 도예 퍼포먼스가 추가됐고 왕과 왕비로 코스프레한 뒤 명장의 차를 마시고 축제장을 누비는 왕의 찻자리가 신설됐습니다. 쉬고 담고 거닐다라는 서정적인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문경 세제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문경만의 특별한 매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포항에서는 해병대 문화축제가 황금 연휴에 맞춰 포항 거리예술제가 열리고 영양 산나물 축제와 조지훈 예술제, 영주 선비문화축제, 의성 세계 연축제가 연이어 열립니다. 강물과 산을 끼고 신비한 스토리를 입은 전통마을 여행도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가 아름다운 영주 무선마을과 초가지붕 벗삼은 안동 화해마을, 경주 양동마을과 교촌마을 등도 경북의 대표 마을 여행지입니다. 경북관광공사는 테마별로 주요 관광지를 묶은 5개 여행 상품을 내놨고 200여 명이 이 기간 경북을 찾습니다. 힐링과 살림 그리고 역사 문화 유적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이번 봄 주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하고 이런 작업을 해서 좀 더 나은 여행지로 발돋움될 수 있도록.
여행 주간에는 박물관과 전통마을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경주 보문과 안동의 문화관광단지에는 최대 5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9년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경상북도가 긴급 논평을 내고 영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를 자성하고 사죄해서 한일 관계 신뢰 구축에 적극 노력하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경북도의회 조주홍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예방 대책을 수립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요즘 독감이 비상입니다. 날씨는 여름을 향해 가는데 독감 환자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보다 환자가 5배나 늘었고 예방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마다 독감에 걸린 환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초중고교생 가운데 독감 환자가 많습니다. 독감에 걸려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학생이 지난달 1,200여 명에 달하더니 이번 달에는 6,500여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초등학교는 4월 초 독감 증세를 보인 학생 40명을 등교 중지시키기도 했습니다. 확 증가하다 보니까 대구에서 지금 휴대를 하는가 마는가를 조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주의보 경보 때문에. 독감이 유행 중인 이유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B형 독감이 유행한 탓이 큽니다. B형 독감은 A형 독감보다 발열과 통증이 덜해 감기로 여기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인 3가 독감 백신은 B형 독감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지금으로도 제일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는 예방접종이 확실한 방법이고 집단 면역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유행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인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독감이 유행할 땐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잘 지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동해 중부연안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냉수대가 출현해 양식어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1일 연안 최저 수온이 강원도 삼척 6.6도, 영덕 9.8도로 관측됐는데 하루 사이에 수온이 3도에서 6도가량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양식장의 냉수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료 공급량을 줄이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봄맞이 동해안 해파랑길 걷기 행사가 다음 달 11일부터 한 달간 동해안 4개 시군에서 펼쳐집니다. 해파랑길은 부산에서 통일 전망대에 이르는 770km의 동해안 걷기 길로 이 가운데 경북은 295km를 차지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구간별로 선착순 80명씩 모집합니다. 청도에 있는 염소 사육 농장이 개떼 습격을 받아 염소 수십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행정당국이 신출 길모라는 개무리를 잡지 못해 농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청도군 금천면의 한 염소 농장. 참혹한 모습의 염소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텅 빈 우리 안에도 염소 사체가 있습니다. 농장 주인 박석규 씨는 지난 20일 오전 염소에게 먹이를 주러 농장에 들렀다가 염소를 물어뜯고 있던 개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박 씨는 덩치 큰 개 4마리를 겨우 쫓아냈지만 염소 30마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염소 20마리가 죽었습니다. 피해 본 것도 본 거지만 지금까지 키웠는 게 한순간에 다 끝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염소들은 개의 공격을 받아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개떼의 습격은 2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근 농장에서도 염소 80마리가 희생당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들은 사람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산 중간에서 내를 만나니까 막 물라고 막 쫓아오더라 그래가. 선생님을요? 야야 개가 막 네 마리가 그래가 몽둥이로 때리려고 하니까 옆에 계속 짖기만 짖더라고요. 경찰과 소방, 행정 당국이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아직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유기견 포획틀 2개를 설치하는 게 전부입니다. 똑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하고 그 지도하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는 것 같고요. 청도 금천면에는 40여 곳 농가가 2,000마리 가량의 염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개떼가 밤낮 없이 활개치면서 피해와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북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퇴근길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구름이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30mm로 양도 제법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지역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바람으로 낮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14도에서 15도로 부쩍 쌀쌀하겠습니다. 이 비 때문에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져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4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가 되면서 비가 오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내일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에도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